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제가 코인베이스의 아미쿠스 브리핑, 즉 토레스 판사에게 코인베이스가 리플을 지지하기 위한 법정 조언자 브리핑을 신청한 소식에 대해서 방송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3건의 아미쿠스 브리핑 신청이 토레스 판사에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인데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송은 리플이 리플사뿐만이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라는 산업을 위해서 1억 달러의 소송 비용을 들이면서 약 2년을 끌고 온 소송인데요. 이 소송에 무임 승차하려는 기업, 거래소들이 많겠지만 적어도 현재 막차를 올라타서 리플에 힘을 실어주려는 기업들은 물론 자사의 이익이 첫 번째 목표겠지만 그 자체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감동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어제 제출된 리플을 지지하기 위한 법정 조언자로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한 4건 중 한 건은 바로 일렉트릭 캐피탈이란 기업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 건이 왜 흥미로운 사실이냐면 전 SEC 의장으로서 사임 하루 전에 리플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클레이튼이 올 8월 자문위원으로 조인해서 일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너 테렛은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리플 랩스,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클레이트 전 SEC 의장이 현재 간접적으로 리플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클레이튼 전 SEC 의장이 이 일렉트릭 캐피탈이라는 기업에 소속이 되어서 자문위원으로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자문위원에 걸맞게 해당 아미쿠스 브리핑을 이 회사에서 신청했을 때는 충분히 함께 논의가 되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클레이튼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그것은 클레이튼과 주변의 이해관계에 얽힌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길이 없지만 흥미로운 사실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캐피탈이 어떤 내용으로 아미쿠스 브리핑 신청을 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논쟁 사항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서 제출했더라고요. 첫 번째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증권법 적용 방식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공시를 저해하고 또 신흥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제가 의역해 보았을 때 SEC가 증권법을 새롭고 진화하는 기술에 기반해 둔 디지털 자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정한 고시를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SEC가 하고 있는 조치는 공정한 고시 없이 집행에 의존함으로써 기업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조치이고 또 이 조치는 결국 새로운 산업에 대한 혁신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쟁 사항은 만약 SEC에게 유리한 판결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정확한 규제 없이 집행에 의존하는 SEC의 접근 방식과 함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암호화폐 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디지털 자산의 소유자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리플이 증권이라는 판결이 나오는 순간 이더리움은 다음 순서가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현재 지분 증명으로 머지를 진행한 상태이고 4개에서 5개의 노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앙 집권화된 암호화폐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인데요.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암호화폐가 현재 SEC의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레이트 전 SEC 위원장 입장에서는 리플 하나 잡으려고 했다가 그 꾀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위해 출발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또 현재 SEC 위원장인 게리 겐실러의 정치적, 개인적 야망과 결합되어서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물론 그 안에 그들의 스토리는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복잡할 겁니다. 어쨌건 지금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의 속내를 알 길은 없으나 매우 불편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리플의 소송 소식을 트윗을 통해 공유해주는 제임스 필란이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SEC는 현재 리플을 위한 법정 조언자 신청들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토레스 판사에게 요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더 요구할지 아니면 요구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영향력 있는 법정 조언자의 동반은 리플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 달아주신 내용 중에서 처음 가는 길이라도 가야 한다면 가야 한다. 두려워도 힘들어도 묵묵히 주위를 잘 살피며 나만의 길을 걸어가야지. 이 또한 지나가리 라는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리플을 생각하면 두려워도 힘들어도 옳다고 생각하면서 리플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상대적으로 더 선하고 덜 선한 사람이 있고 그게 어떤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걷다 보니 결국 옳은 일에는 상대적으로 더 선한 존재들이 도움을 주고 있을 것이고 그 존재들이 결국 리플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이 리플 XRP 가격에 반영이 되면 참 좋을 텐데요. 소송 추이를 관망하면서 매수와 매도의 밸런스 있는 거래로 가격이 참 마음처럼 지금 당장 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포털 코인매트릭스에 따르면 100만 XRP가 넘는 대형 지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소의 양은 1894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2021년 소송 시작과 함께 그 수가 폭락했다가 그 이후 서서히 다시 증가하면서 지금 현재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리플과 SEC 소송의 기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달 브리핑된 리플과 SEC의 약식 판결 이의 제기에 대해서 각 당사자들의 답변 브리핑이 11월 15일경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RP 레저의 활성화가 연일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블록에 따르면 유로 연동 스테이블 코인 유로스 발행사 스테이시스가 리플 XRP 레저에서 유로스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는 계획에 대해서만 기사화가 되었었는데요. 현재 시행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현재 대부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되고 있는 유로스 발행 비율이 얼마나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또한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 CTO 데이비드 슈와츠가 NFT 생성에 높은 효용성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토큰 표준이 XRP 레저 메인넷에서 활성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의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들의 업그레이드 또 활성화 등이 기반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런 면에서 리플의 비전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응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